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오늘도 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배가 한창인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새벽 3시가 넘어가는 현재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제가 탑12를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좀 더해서 탑20 총 이제 2라운드까지 20명을 예측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2라운드는 정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라운드 같은 경우는 각 구단에 꽁꽁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나오는 순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작년에 2차 지명 2라운드에 김재혁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 계셨나요? 아니면 윤도현 선수가 2라운드에 기아 타이거스에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 계셨나요? 최용화 선수가 2라운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리고 박동수 선수가 NC 다이노스에 2라운드에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 몇 분이나 계셨는지요?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LG 트윈스의 정우영 선수가 지명된 순번도 2라운드였었고 유장혁 선수가 지명된 것도 2라운드였었고 삼성의 김지찬 선수가 지명된 것도 2라운드였었습니다. 즉, 이 순번 때에는 정말 꽁꽁 숨겨놓은 각 팀의 히든 카드가 나오는 순번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순번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 그러니까 각 팀의 관계자분들도 예상하시기가 사실상 거의 힘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대졸 선수가 들어오는 순번이기 때문입니다. 김유성 선수 이외에도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수를 각 팀이 좋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2라운드의 순번을 1라운드만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대통령배에서 만난 모 구단 관계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상당히 예상 외의 지명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명들이 사정없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탑2 12를 공개를 해드렸죠. 탑12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대통령배를 통해서 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3인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탑 15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번 대통령배에서, 지난번에 청룡기였으니까, 이번 대통령배를 포함해서 평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3인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들 3인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인 같은 경우는, 일단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3라운드 이내 지명은 무난하고, 2라운드 이내 지명도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1라운드의 향후 활약에 따라서 1라운드의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는 3인의 선수들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어떤가요? 좀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선수는 인천고등학교 3학년 이호성 선수입니다. 이번 대통령배에서 미친 듯한 활약으로 자신의 몸값을 쭉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탑12 외에 투수군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탑12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는 단연코 이호성입니다. 현재 2경기 나와서 경북고전, 그 다음에 율곡고전에 나와서 9.2이닝, 3, 4, 4구 15K 무실점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피드도 최고 구속 146km까지 스피드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우완 투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제구력을 자랑하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이닝 소화 능력, 48.1이닝을 던졌어도 4사구가 15개밖에 안 되는 안정적인 제구력, 거기다가 꾸준하게 14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속 유지 능력도 그의 장점입니다. 또한 그의 주목이
커브하고 슬라이더를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변화구 구사 능력 또한 그의 장점입니다. 그는 프로 구단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구 폼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상당히 동양적인 투구폼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죠. 투구폼이 굉장히 예쁘고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굳이 수정이 필요 없는 투구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되면 힘만 붙이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나 투구폼적인 측면에서나 향후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탑 12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수는 현재는 이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우완 투수들에 비해서 구속이나 구위가 예상보다는 좀 발전이 조금 더디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도 작년에도 144km, 145km의 구속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그가 올 시즌에 이제 1라운더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이제 몇몇 구단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올 시즌에,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배 말고 올 시즌에 기록한 최고 구속이 한 얼마인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주말리그 포함해서 한 147km 정도까지는 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모든 기록을 포함했을 때 147km라고 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전국대회 기준이 아니고 이제 주말리그나 연습 경기를 포함한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드럽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공을 좀 강하게 좀 때리는 것이 약하다는 어떤 그런 현장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을 던지는 스타일은 투수 본연의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 메이저리그 관계자분께서는 이호성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호성 선수가 가장 제구적인 측면이나 어떤 변화구 구사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투수들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진아 선수라던가 서현은 선수라던가 송영준 선수보다 경기에 쓰기에는 운영 능력이나 제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호성 선수가 낫지 않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대회 9.2이닝 무실점, 거기다 다음 상대는 장충고등학교입니다. 과연 장충고등학교 전에서 이호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만약 장충고전 마저도 이런 정도로 호투를 하게 된다면 이호성 선수가 충분히 탑 12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은 원주고등학교 김건희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선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잘 지켜보셔야 되는 선수이고 주목해보셔야 되는 선수예요. 솔직히 재능만 보면 지금 이 선수를 1라운드에 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일단은 포수로서도 상위권의 자원입니다. 올 시즌에 좋은 포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포수의 탑3를 이야기를 하면서 엄영찬 선수, 그 다음에 김범석 선수, 김건희 선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영찬 선수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김범석 선수하고 김건희 선수가 탑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포수로서도 상위권의 자원입니다. 어깨가 상당히 강한 강견이고요.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습니다. 청룡기 광주제일고전 2회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도 현재 평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1라운드에서 이 선수를 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강백호 선수가 떠오르는 선수인데요.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포수 마스크를 쓰던 선수가 갑자기 무사말루에 올라가서 148km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능입니다. 7월 18일 광주제일고전 기억나시나요? 무사말루에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광주제일고의 3번 김대용, 4번 유승민 등을 상대로 점수를 주지 않고 아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타자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주기는 했지만
트랙맨상으로는 들어왔어도 스트라이크를 줬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어떤 그런 현장의 분위기였었거든요. 즉 점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1라운드급 9위라는 현장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팀 전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원주고등학교도 대통령배 1회전에서 탈락을 했고 이제 선을 보일 기회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투수를 전문적으로 한 선수가 아니고 잠깐 마운드에 올라가는 선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바로 쓰기에는 좀 힘든, 그러니까 좀 많이 다듬어야 하는 선수라는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기에서 물론 신준석, 김서현이라는 워낙 우수한 선수가 있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스피드만 보면 진짜 탑 5 안에 들어가는 스피드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포수입니다. 전업 투수가 아니었는데 이 정도라면 만약에 제대로 투수 수업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각 구단 관계자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 구단 팀장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투수들은 구속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데 이 선수는 부드럽게 던지는데도 스피드가 정말 잘 나온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만약에 이 선수의 투수로서의 재능을 굉장히 높게 보는 구단이 있다면, 정말 높게 보는 구단이 있다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 나갈 수도 있는 자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포수로서만 보면 사실 1라운드에 나가기는 좀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범석이라는 포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수로서의 재능까지 같이 보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애로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투수로서의 재능과 포수로서의 재능이 둘 다 좋아도 어쨌든 프로에 가서는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죠. 잘못하다가는 어중간하게 선택을 하다가는 둘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포수를 더 희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둘 다 좋다는 것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구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호성 선수와 더불어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텐만 따지자면 이호성 선수보다 더 대단할 수도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아마 예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탑 15을 총 15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1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저는 대구고등학교 3학년 김정운 선수로 봅니다. 이미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선수입니다. 시즌 초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이드암 탑 2는 박명근과 김정은이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지난 청룡기에서 박명근 선수가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유성 선수와 박명근 선수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탑 10 외에 2명을 박명근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로운 선수를 꼽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선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배 갔을 때 모 구단 관계자분께서는 김정은 선수를 더 높게 보신다는 관계자분도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최재형 감독님 같은 경우도 내 사이드암 원픽은 김정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스피드가 144, 145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김정은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박명근 선수보다 더 좋죠. 물론 과거에 이제 최고 구속 자체는 박명근 선수가 더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의 페이스 자체는 김정은 선수가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대표 사이드암 2명의 경쟁이 다시 한번 불을 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삼성 라이온스 관계자분께 여쭤봤습니다. 김정은 선수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러닝도 잘하고 상당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 선수를 좀 더 빨리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구단이 있다면 예상보다 빨리 지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이드암 쪽에서 올 시즌 사이드암이 다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2라운드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드암은 탑2는 박명수 선수하고 김정우 선수뿐입니다. 그리고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앞으로 평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북일고등학교의 이마트배 우승을 이끌었던 최준호 선수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왜 그 선수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일고 최준호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 이마트배 당시에는 이호성 선수나 김정우 선수보다 평가가 훨씬 더 높았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시즌 전에만 보더라도 충청권 3대장의 평가는 서현원 선수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송영진 선수, 그 다음이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배에서 최준호 선수가 평가를 뒤집어 엎었죠. 세 선수가 거의 동등하게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배 이후로 최준호 선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마트배 이후로는 그때의 모습은 다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준호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오늘 모 구단 관계자분에게 여쭤봐도 체형이 좋고 8타점도 좋고 투구폼도 예쁘고 스피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선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준호 선수가 8월 5일 대구고전에 등판했습니다. 3.2이닝 7피안타 1사사구 3실점 3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구속은 144km가 트랙맨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일단 관계자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구속이나 구위가 시즌 초반에 비교했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위 지명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가 구위나 구속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시기인데요. 이제 상대 팀의 이로운이나 김정훈 선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 구단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긴 이닝을 던지는 것을 올 시즌 처음 봤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날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무려 7개의 피안타를 허용했죠. 투구수가 많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뒷부분에서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 특히나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트랙맨으로 측정을 했을 때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RPM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선수로 평가됩니다. 이번 대통령배까지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까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라운드를 위협할 만한 다크호스로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로운이나 이호성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봉황대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평가를 보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상위 지명의 기준을 3라운드로 보는데 3라운드 이내 지명은 무난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가 앞으로의 활약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팬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좀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탑12 영상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8월 4일 대통령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영상 퀄리티가 많이 낮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팬 여러분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대통령배 현장으로 뛰어나갑니다. 항상 아마야구 팬분들과 프로야구 팬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마야구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하나로 저에게 조금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상일TV의 전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